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동력을 밀어준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한 건 저예요. 방송에 나가서도. 대통령의 우리 대통령이 최저였을 때가 언제냐면 1월 5번째 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1월 25일에서 30일 사이가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41%였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41%였는데 그때 잘못하고 있다가 50%였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41%, 그 다음에 다음 주에 44%, 그 다음 주에 45%, 그리고 그 다음에 44, 42로 있다가 소강 상태에 있다가 3월에 두 번째 주부터 45, 49, 55, 56, 57, 59로 갔어요. 그러면 1월 두 번째 주에 43에서 59까지 가면 얼마가 늘었죠? 16%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코로나인데, 코로나는 그 전에부터 창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요, 너무 놀라운 게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1월 세 번째 주에 그 최저, 1월 다섯 번째 주에 최저를 찍다가 2월 첫째 주부터 3%가 오르면서 팍 올라갔어요. 2월 첫째 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외신입니다.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당국이 대중에 공개하는 정보가 세부적이라는 측면에서 돋보인다. 이것이 외신을 타고 처음 왔을 때 뜨악한 게 누구죠? 저 레가시 언론이지. 그동안 이 가짜 뉴스로 마치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를 문재인 대통령이 갖다 부은 것 같이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하던 유튜버들이 뜨악한 거야. 그럼 그 유튜버들한테 모든 그 자료를 제공하던 이 언론들이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코로나가 온 것 같이 떠들고 있는 중에 이 외신이 오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애써 감추려고 할 때 외신을 증폭을 시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것도. 그 17일 날 바로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 체계는 정보의 구체성과 그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즉각 대중과 공유된다는 점이 이웃 국가들과 차원이 다르다. 한국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대통령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2월 27일 날 미국 ABC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능력이 인상적이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상당한 실험실 역량을 보여줬다. 2월 27일 날 어떻게 돼 있을까요? 2월 27일 날 대통령 지지율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가다가 여기서 44%로 딱 올라갑니다. 그 전에 41, 44, 45, 42, 43 이러다가 거기서 올라가더니 딱 이 ABC 이후에 그야말로 수직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외신이 3개, 4개가 나왔지만 애써 외면을 하고 있던 이 언론들이 이 미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독일의 ARD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코로나 테스트 실시간 드라이브 스루까지 관리 혼선의 뒤늦게 테스트 비용 논란인 일본과 대비된다. 이게 2월 29일입니다. 2월 29일 날 이때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44%로 됐던 것이 우리가 선거 직전까지 59%까지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쯤 되니까요. 2월 27일 날 시작했던 이 외신이 2월 29일 날 독일에서 온 뉴스를 시작으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3월 1일에 프랑스가 AFP가 나타납니다.
한국은 발전된 보건 시스템과 자유로운 언론을 갖고 있다. 자유로워. 이런 요인들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본다. 이 코로나는 모두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그날 몇 명이 확진이 됐는지 어디에 누가 떼지어 가서 다시 됐는지 이걸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그 문재인 정부를 때리면서 씹던 그런 언론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쪽으로 몰렸는데 외신들이 보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코로나 얘기, 이 사람들은 왜 했지? 문재인을 패려고 한 거예요. 코로나를 잘못하고 있다로. 그런데 그 와중에 외신들이 2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3월 첫 주에는 이 프랑스가 가져오면서 이런 요인들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거 뭐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가치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외신에 의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가를 전 국민이 알게 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9일 날 보세요. 코로나19 정부 합동 외신 브리핑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참 위대한 게 우리 대통령이 정말 감각이 있습니다. 홍보 기능은 엉망이지만 청와대 홍보 기능은 엉망이지만 외신 브리핑을 하는데 이때 전 세계 47개 외신 기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47개 외신이 3월 9일 날 발표를 했으니 저 국내 언론들 어떻게 됐을까? 할 수 없이 가서 들을 수밖에 없죠. 전 세계 유수한 외신들이 다 들어와서 듣고 있었으니. 그리고 3월 11일 날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주의는 고유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민주주의의 고유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공중보건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드리니까 편하죠. 쉽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뭐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신 47개를 불러놓고 한 발표에 의해서 그 지표를 보고 사실을 팩트를 보면서 느꼈죠. 그러니 이제 언론들이 싫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민주주의야. 민주주의의 고유한 영역이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 코로나19를 잡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죠? 문재인 정권의 유능함이고 투명함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 퍼나르면서 문재인 정권의 뒤통수를 치던 언론들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를 따라가면서 문재인의 제대로 된 정치를 일반인들이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는 도시 전체를 감옥으로 변모시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데는 전부 셧다운이에요. 보세요. 도시 전체를 감옥으로 변모시킨 모든 나라들 있잖아. 중국에서 사람 못 들어오게 해라. 그 난리를 쳤던 야당들. 그 난리를 쳤던 언론들. 다 어디 갔죠? 보세요. 도시 전체를 감옥으로 변모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확진자 대다수가 나온 대구와 거리를 두라고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거리를 둬라. 이번에 제가 대구 가서 대구의 품격에서 진짜 그때 눈물을 흘리고 왔어요.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가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구 의원들 외에는. 이 어느 당도 가질 않았어요. 지도부가. 그 아픔들. 그러면서도 제 대구 사람들 이번에 투표한 거 보세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들 반성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고 3월 12일 날 로이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검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봉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워싱턴 포스트. 한국은 코로나19 발발 초창기에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였으나 공격적인 대응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 여기서 보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프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3월 16일. 3월 16일 49에서 55로 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3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또 3월 16일은 전 세계에서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스페인 다 나옵니다. 대규모 셧다운 없이도 확진자 숫자를 극적으로 줄이는데 한국이 성공했다. 문재인이 성공했다. 그때 55%로 49에서 55%로 뛰는 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나서 4월 2일 로이터. 4월 2일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55에서 56으로 갑니다. 로이터는 121개의 국가가 한국의 코로나19 테스트 도움 요청. 트럼프 언제 전화했죠?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4월 13일 날. 4월 13일은 놀랍죠. 57%. 13일 날 타임즈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국 중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른다. 처음으로. 우리는 감옥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를 막는 방법을 간구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시도하고 실행하고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발병국 중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른다. 선거가 전염병 확산을 초래하지 않고 치러진다면 11월 3일 미국 대선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4월 13일 날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57%로 올린 이날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선거를 치르고 나서 나온 뉴욕 타임즈.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상승했다. 몇 프로인지 아세요? 59%. 선거 당일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범진보 진영이 의회 사상 최대 격차로 승리했다. 박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1월 말에 41%에서 59%까지 18%가 선거 당일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민주당의 승리가 자기들의 승리입니까? 19% 중에서 최소한 10% 정도를 그래 일반 자기네가 9% 상승시켰다고 막 9%를 대통령이 올려준 겁니다. 그 9%로 가져간 이번 후보자가 몇 명일까요? 10% 때문에 이긴 후보자가 몇 명일지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찾아보시고 공부해야지 여러분들도. 그쵸? 제가 보기 19%가 맞는 거예요. 대통령의 19%를 투표가 따라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어. 또 해오라 그랬더니 해왔어.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요. 5% 미만으로 이긴 이 전체를 같이 해줘야지. 전국에 5% 미만으로 이긴 후보가 21명이고요. 10% 미만으로 이긴 우리 10%만 계산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19% 말고 9%는 자기들이 했다고 치자고, 양정철이 했다고 치자고, 이근영이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10%만 봐서 보면은 39명이 선거에서 이겼어요. 39명. 이번에 지역구 몇 명 됐죠? 163에서 139 빼볼까요? 124예요. 10%만 봐도. 누가 선거를 이기게 했죠? 대통령 이기게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기게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 9%까지 지금 5% 10%만 봤잖아요. 10%까지 보니까 39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19%까지 가면 120% 이해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선거에서 19%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청래 의원도 19% 못 이긴 것 같은데. 응?
아마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몇몇 사람들만 20% 이상씩 이겼을 거예요. 그건 자기들 능력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 다 대통령의 후광으로 이겼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리 열린민주당이 잘했던 것은 우리끼리 잘했던 것은 우리끼리 잘했던 것은 열린민주당의 열린 공천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례대표도 우리가 직접 뽑는다라는 이 포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 전체 총선의 투표율을 높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앞장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앞장선 데는 우리를 반대하는 쪽도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러나 뭐 기본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선거에서 봐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 이것이 가짜 뉴스가 막을 수 없었다는 것. 그것도 외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중동 이따위들이 아무 꼼짝도 못하고 당한 거예요.